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속상하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이민섭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포트 또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섹터를 집중하고 회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섹터에 화장품과 피부 미용 가지고 오셨고 회피에는 상법 개정,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상법 개정하면 우리가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 증권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업종은 이번 주 좀 피해보자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우선은 뭐 회피 섹터를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2주 전에 여기 나와서 회피 섹터로 이제 정책 관련된 주들을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슷한 류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법 개정이라는 부분들을 좀 회피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상법 개정 효과는 시차를 두고서 이제 나타날 것이고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체력 수준을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좀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쇠론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이러한 리스크는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스피가 5천을 만든다라고 하는 상법 개정이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만 좀 드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정반대의 정책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과 관련된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 증권주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집중은 화장품 미용기기입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뭐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결국에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K뷰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증시가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는 다시 좀 순환매 시장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될 때다,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뭐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래서 뭐 최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좀 보유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참에 좀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더 담아보는 그런 전략도 신규 좀 매수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제 뭐 APR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이제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많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번에 뭐 일주일 정도 빠진 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복구시키는 그런 부분의 움직임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나 2차전지가 많이 오르면서 수급을 좀 뺏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2주 전에 또 포트폴리오 플러스 나오셔서 포트를 짜주셨는데 그때 집중 섹터가 전력기기였습니다, 과장님. 네. 전력기기 그동안 좀 상승 추세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전력기기 네.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네.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세론이 나온다기보다는 AI 전력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는 뭐 비중을 줄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전력기기를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셨고 그간의 상승률이 굉장했습니다. 반대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어떤 섹터를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역시나 화장품과 피부 미용이 40%고요. 바이오도 지금 비중을 조금 늘리신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그렇죠. 비중도 늘린 상황이고 전력기기는 지난번보다는 비중을 줄였지만 여전히 내 포트 안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반도체 10%, 주식이 75%, 현금은 25% 정도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의 비중을 늘리신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뺏기면서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8월 달 이후에 관세 부분이나 그다음에 FOMC 이후가 지나갔을 때는 네. 다시금 순환 매장이 오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오히려 떨어질수록 좀 매수를 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급이 뭐 삼성전자에 좀 쏠리고 있지만 순환매가 돌면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비중을 늘려주셨고요. 화장품, 피부 미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기대감 관련돼서 요게 이제 꺾이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8월 초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주춤했었던 부분들이 주가 상승 갭을 메꾸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날 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면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비중 섹터를 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주셨고요. 전력기기도 앞서서 살짝 리뷰를 해 주셨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들 지금 뭐 가장 큰 호재죠. 삼성전자랑 테슬라만 훈풍이 불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72,800원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낫다였었던 네네. 게 기존의 이제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와 계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편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계약들이 이제 뭐 파운드리 고객사의 확대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면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부분도 뺏긴 물량을 이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좀 HBM이 퀄테스트에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를 보니 PBR 같은 경우에는 1배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매니저 입장이나 아니면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 주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포트 안에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계속해서 화장품과 피부 미용에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그 다음에 뭐 화장품에서도 대장주를 좀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APR을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YOY로는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MOM 월별로는 조금 슬로해지는 모습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관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디큐브 제품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300억 이상 매출을 기록을 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6배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디큐브는 뭐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PR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제약바이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비중을 30% 태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안에서 탑픽 역시 대형주를 보고 계세요? 네. 당연히 좀 대형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단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신규 편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트 안에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호재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우선은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실적 발표가 이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2,899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756억. 영업이익률이 37%가 나왔는데 매우 좋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10%가량 상회를 했고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을 하면서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송도에 있는 1에서 이제 4공장이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공장까지 이제 3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OP 마진이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9월 29일부터 이제 인적 분할이 시작하면서 네. 한 달 정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러한 때 이제 6공장 착공이라든지 미국 설비 투자라든지 바이오에피스 관련돼서 신약 개발 전략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짧은 대응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좀 바이오 말씀을 바이오요. 드리고 있는데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일동제약을 한번 보면 일동제약.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한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경구용 관련된 GLP-1 개발에서는 압도적인 한국의 선두 기업이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8월 말에 일상 톱라인이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일정 매매로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상승했을 때 충분히 차익 실현하고 네.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주로는 일동제약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민섭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과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